네, 오늘부터 다시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100가지 명상을 프롤로그부터 다시 100장까지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는 손녀딸 집에 와서 낭독을 프롤로그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비 박사의 저서를 보게 된 것은 25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에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저는 우연히 서점에 들렀다가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페이지 정도 읽던 중 문득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 그 자리에서 구입했습니다. 짧은 순간에 읽었던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후 저는 런던에 머무는 동안에도 하루에 2, 3페이지씩 모두 5, 6회 읽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후에 제가 오랫동안 탐구하고자 했던 것이 우주의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르렀고 동서양의 철학서적과 종교서적을 읽으면서 모두가 하나의 진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리를 탐구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 바오로는 신의 출현을 통해 루터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종교에 깊이 빠져들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큰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양심 있고 성실하고 영리한 머리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거나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예를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는 성실하지 못했고 무능력했지만 스스로는 행복한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온순하고 정직했으며 근면하게 사셨지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일생을 병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형제를 봐도 정직하고 인품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동이라 불리던 친구들이 반드시 공부로 성공한 것은 아니며 그때 부유하게 살던 친구가 지금까지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의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그와 같은 인생의 의문점들을 철학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 교수는 이 세상은 올바른 자, 의로운 자가 반드시 행복하지 않다는 모순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가 있어야 마땅한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어느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 세상에서 올바른 자가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것만 봐도 사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수의 답변을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왜 세상을 올바르고 행복하게만 살 순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의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다윈이 학문으로 성공하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쁜 것보다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한 사실을 알았을 때 순간적으로 빛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진화론을 실증한 인류 최고 두뇌 소유자 다윈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교 성적이 몹시 부진하여 그 아버지는 여동생이 차라리 남자였다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윈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다윈의 말 가운데 학문이란 말을 인생 혹은 일이란 말과 바꿔보십시오. 즉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보다는 마음에 달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은 성실하라, 정직하라, 근면하라 등의 도덕적인 가르침과는 분명히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주 전체를 정신으로 보는 나의 브릿지 이후의 독일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프로이드, 융 이후의 잠재 의식학과 결부시키면 실천 가능한 철학적 세계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때에 머피 박사의 저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학생은 돈을 벌기 위한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한 저의 관심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세계를 지배한 영국인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와 그 영국인이 미국에 건너와서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앵글로색슨인의 의식구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머피 박사가 쓴 부자가 되는 법을 읽고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가장 깊이 있고 실질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책과 저자를 발견한 것이 몹시 기뻤습니다. 저는 매우 가난한 환경 속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능지수도 중상 정도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성적도 중간이었습니다. 건강도 선천적으로 나빠 초등학교 때는 체육 시간에도 자주 빠지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일본의 대학이나 대학원뿐만이 아니라 유학이 어려웠던 시절에 유럽의 대학에 유학하고 다시 미국에 건너가서 연구하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이렇다 할 병도 앓지 않고 늘 건강하여 겨울에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사립이나 공립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한편 마음껏 학문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은 선천적인 지능이나 체력이 아니며 부모의 유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저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머피 박사의 수십 권의 저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을 모은 것입니다. 머피 박사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100가지를 뽑아 해설한 이 책의 내용 중에는 독자들이 생각하기엔 이상하게 보이고 기적처럼 보여 믿기 어렵거나 터무니없이 황당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있는 얘기들은 모두 머피 박사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이 어록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100번씩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머피 박사가 말하는 잠재의식 이론은 어떻게 보면 몹시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 번이라도 되풀이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 책을 쓰고 있는 동안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천천히 반복하여 20번 정도 되풀이해서 읽었을 때 지금보다 변화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표지 뒷면에라도 그 날짜를 적어두십시오. 한 번씩 읽을 적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향상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머피 박사의 다른 저서를 읽는다면 당신은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머피 이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당신은 이렇게 하여 성공한다를, 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를 읽으십시오. 당신의 성공과 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다양한 직업과 각양각색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도 잠재의식을 잘 활용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당신도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행복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행복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 그들의 잠재의식 법칙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삶이 행복하거나 부유하지 못하고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잠재의식을 사용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 사용법을 이 책에서 배우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만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5분 명상이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든다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씩만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그것은 노력이 필요 없는 잠자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이 나는 대로 잠재의식에 관한 이론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머피 박사의 가르침은 이론을 알게 되면 될수록 실제로 효과가 빠르고 확실해집니다. 물론
이론에 자신 없는 분은 잠재의식에 맡긴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을 발견하고자 노력한다면 이 책은 분명히 당신에게 정신적, 물질적 부를 가져다 두리라 확신합니다. 오시마 주니치. 자, 지금부터 출발합시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잠재의식 속으로 출발해 보시지요. 감사합니다.